네, 사케 소믈리에 김보선님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키키 자켓이라고도 있고 그 위에 사카쇼라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짜잔. 자, 그 다음 주제. 마이크가 밑에 있어가지고 계속 고개 숙이게 돼요, 제가. 맞죠? 헷갈리는 사케 이름 이야기입니다. 네. 진서 아버지님, 쌀 가격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검색해서. 자, 사케 이름 이야기. 사케가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종류도 많고. 이거 이재희님, 예,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제가 잘 그렸죠?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한번 그려놓고. 여기에 나오는 사케는 가류바이라고 시즈오카 현의 사케입니다. 가류바이. 와룡매라고 매화 이름인데, 이 매화랑 또 도쿠가와이에서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지역 이름, 이 지역에 대해서 3주차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사케 이름 이야기. 앞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사케 양조장이 한 1800개? 지금 1600개 정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두 종류씩 사케만 만들어도 3000종류가 넘는 사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인기 많은 거에 얼마 안 되긴 하겠지만, 그 몇백 개 정도는 또 수상자, 매년 이제 수상하고 있고. 그래서 사케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나베시마 사케만 보더라도, 나베시마 사케에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복잡해, 이름이. 복잡하죠? 뭐, 이렇게 보면, 나베시마 다이긴조, 나베시마 준마이 긴조, 마치, 뭐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어려운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이 사케 이름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사케 이름, 그 다음에 좋아하는 종류, 아까 말했던 뭐 모던이나 클래식이나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이제 특정적으로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특이한 분야가 있다. 그럼 그 분야만 기억하셔가지고 김호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 네, 말씀드릴게요. 특정 명칭주라고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이나 뭐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면 결국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미보합이라고 도정 후 남은 비율이 중요한 건데 김호선님 비싼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미보합이 낮을수록 비싸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추이가 있죠. 정미보합 50%란 말은 50%를 깎았단 말이죠. 그 정미보합 60%란 말은 40%를 깎고 60%를 남겼단 말이고. 그래서 이제 50% 이상 깎은 거를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60% 이상 깎은 거를 긴조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쌀만으로 만들었는지, 쌀로 만들면 준마이고, 여기 조금이라도 알코올을 탔으면 혼조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카에 가면 준마이라는 사케가 있죠. 준마이라는 사케는 원래는 사케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명칭주의 종류 이름이에요. 준마이, 순미, 이제 쌀과 누룩, 물 외에는 이제 안 썼단 말이죠. 효모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재료는 쌀로만 만들었다. 그거죠. 깎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케를 빚으려면 안에 부분으로 신백 부분 신백 그 껍질이 잔미가 나는 사케 만들 때 잔미가 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늘 깎을수록 안쪽 이제 좀 알짜배기만 으로만 사케를 빚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올 줄 알았으면 이 사진도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혼조조도 막 양조 알코올 많이 넣는 건 아니고 전체 쌀의 10% 미만, 약간 이제 맛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라고 이제 정도 넣는 비중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대체로 이제 김보선님 얘기대로 준마이가 좀 더 간지가 나죠. 그리고 준마이가 조금 더 맛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혼조조도 이제 막 이제 알코올을 높이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맛을 보정을 위해서 넣기 때문에 혼조조도 상당히 맛있는 사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키 싱글모트 같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막걸리 같은 경우 일본의 준마이처럼 쌀로만 만든 막걸리가 이제 나오고 있겠죠.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약간 감미로 빠지고 이런 맛있는 막걸리가 많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준마에 볼 때마다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특정 명칭주는 여기 안에 포함되는 술들이 특정 명칭주라 하고요. 이외에 여기 이 안에 드는 매출이 사케 매출이 아까 말했던 그 그래프처럼 쭉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고 있고요. 보통주 오른쪽에 해당하는 보통주가 매출이 쭉 많이 감소하고 있죠. 시간 지날수록. 그래서 네, 보통주는 매출이 이제 수요도 줄고 매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 준마이 혼조조와 같은 특정 명칭주는 지속 점차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조계 사케라고 있는데 이거는 양조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사케들이에요. 그래서 긴조나 준마이 다이긴조가 들어간 사케는 그 양조장에서도 신경을 써서 만든 사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긴조가 뭐냐? 긴조가 여기 음량 한자로 보면 음량이죠, 음량. 이제 음미하다 음자랑 양조하다 양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엄선한 재료를 엄선해가지고 엄청 신중하게 양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케도 적용이 되고 이제 간장에도 양조에도 이제 밑에 미소 된장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다 긴조. 다이긴조는 더 많이 신경 썼단 말이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긴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조법에 따른 명칭인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명칭들이 사케 라벨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모르겠으면 제 방송을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아시면 돼요. 먼저 이제 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제가 엄청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려왔는데 쌀이 있죠? 그 정밀을 해요. 아까 도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정을 하고 씻고 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CMS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스티커 너무 감사합니다. 주모를 만들어요. 주모. 그 여기다가 이제 물 넣고 해가지고 이제 모로미 이제 술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 쌀 과정에서 이제 명칭이 붙어요. 야마다니 시키, 고야쿠 망고쿠, 미야마니 시키, 오마치 다 이제 쌀 주조 종류 이름이죠. 앞에서 이제 뭐 지역별 한번 돌아보면 너무 많이 가나? 뭐 이렇게처럼 지역별로 하타니 시키, 오마치 이런 이제 지역별 사케 이름이 붙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 나베시마 준마이 긴조 오마치 예를 들면 나베시마란 사케 이름이고요. 준마이 긴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쌀로만 만들었고 긴조급이고 오마치란 쌀 품종을 만든 거죠. 저 프로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쌀에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을 수가 있고요. 명칭이. 그 다음에 쌀을 정미하는 과정. 아까 말했던 것처럼 60% 이상 이제 도정하면은 이제 남겨놓으면은 60% 이하로 남겨놓으면 긴조급이고 50% 이하로 남겨놓으면은 다이긴조급이죠. 정미 과정에서도 이런 명칭이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만들기에서 이제 김보사님 사케도 와인처럼 특정 연도에 쌀이 더 가치 있다고 물어보셨는데 있죠. 있는데 아마 이제 포도처럼 그 해 풍작이 뭐 당도가 많이 왔다 가지 않아서 쌀의 특성 플러스 그 양조장에서 어떻게 빚었는지 매해 같은 양조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라벨의 사케라 하더라도 이런 사케 빚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맛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연도의 사케가 더 대우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미 과정에서는 이름 붙고요. 그 다음에 사케 주모 만드는 과정에서 키모토 야마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이제 주모 만들 때 좀 더 발효 잘 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술을 깬다고 할까요? 그런 작업하면 키모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을 안 넣고 이제 별도의 이제 유산균 같은 거 안 넣고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 야마하이라고 합니다. 키모토는 자연 발효 플러스 아까 말했던 이제 좀 힘든 작업, 거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로미 술이 만들어진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주모에서 물을 3번 넣거든요. 3번. 그래서 산단시코미라고 하는데 이걸 4번 하면 윤단시코미. 그럼 이제 자기는 좀 더 신경 써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윤단시코미 붙이는 경우도 있고 산단시코미를 사케 이름에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빚어진 다음에 이후 작업에 따라서도 이제 이름이 붙어요. 술 짜기 작업에서 술이 이제
창고 뭐냐 탱크에 있으면 그걸 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짜는 거를 이제 봉투에 그냥 봉지에 넣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을 후쿠로츠리 또는 시즈쿠 자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탱크에서 이제 술을 짤 때 처음 나오는 걸 아라바시리, 중간에 나오는 건 아카토리, 아카구미, 마지막에 나오는 건 세메라고 하는데 이 탱크 안에서도 이제 위에 밑에 중간에 와서 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별로 사케에 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에서 본 것처럼 나베시마 아라바시리면 술자기에서 먼저 나온 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술탱크에서. 아카토리면 중간 거. 아무래도 중간께 좀 깨끗한 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여과이거든요. 이제 여기 뭐 사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침전물이나 여러 가지 뭐 물 외에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사케에 외에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여과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여과를 안 한 걸 모로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여과할 뿐만 아니라 물도 넣어요. 물. 약간 알코올 농도나 맞추기 위해서 그 가수를 하는데 그런 가수를 안 한 걸 또 겐슈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여과를 약간 약하게 해서 만든 거를 니고리 자케라고 하거든요. 니고리 자케. 그래서 니고리 자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막걸리랑 비슷하고 하는데 막걸리랑 좀 비슷한 거는 니고리 자케이기도 하고 Q&A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렵죠. 그래서 빨리 다 넘어갈게요. 여기. 그냥 참고로 한번 넘어가네. 도보로코라고 했는데 도보로코는 사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과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사케는 일본의 전통 제법에 따라서 만드는 그 술인데 여과란 전통 제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도브로코는 사케가 아니에요. 그래도 니고리 자케는 약하지만 그 여과 과정 거친 거고요. 그렇고 CMS077님, BJ님 주량이 어떻게 되냐요? 저는 소주 한 병 반 정도 마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과정이 한 병 반이라고 제가 했죠. 살균 과정인데 살균을 하나에 안 하나에 따라서 남아 초조, 남아즈막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생략.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남아를 많이 찾아. 남아는 살균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는 계속 발효가 계속 될 수 있는 사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남아란 사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케가 냉장 보관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맛있는 사케 찾을 때 냉장고에 있는지 없는지 보통 찾으면 그 가게 사장이 사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냐 안 하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참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하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내면 신슈고 몇 년, 5년이나 몇 년 묵혀뒀다가 내면 고슈, 오래된 술. 그 다음에 한 반년 정도, 이제 봄에 사케가 나오는데 겨울이나 반년 정도 이제 숙성했다가 가을에 내는 걸 히아 오롯이라고 하고요. 나츠 자케는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는데,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하고 있는데, 여름에 내는 술인데, 여름에 마시기 좋게 스파클링이나 약간 상쾌한 맛? 아까 처음 말했던, 모던한 사케? 프레시한 사케가 많겠죠, 나츠자케는. 그렇게 해서 내는 술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 스기타마. 아까 술짜기가 끝나면, 양조장에 스기타마라고 이걸 걸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녹색인데, 점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고, 녹색이네, 이제 술이 났네. 점점점 이제 술이 익어가는 걸 보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술이 익었을 때 내가 취향이 맞더라. 맞춰서 술을 사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붙여놓고요. 양조가 끝나면 이제 이 스기타마를 떼고 다음 해 스기타마를 붙이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